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 치유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해법, 해결책, 돌파구까지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멘토님과 함께하는 또 투자 강의 시간까지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까지도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간밤에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 감소가 또 언급이 됐고요. 유로존, 영국에서는 생각보다 높았던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고 미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종목별 개별 장세가 펼쳐졌고 또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체크해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6% 하락해 2,563.1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8% 급락해 885.71포인트로 어제보다도 더 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소개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입니다. 차티스트라는 필명과 같이 차트를 베이스로 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 미래도 예측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로 시장을 잘 대응하고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겠죠. 화면에 띄워드린 종목들은요. 4월이 다 끝나지 않은 이 절반이 막 지나간 시점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입니다. 14거래일 동안 무려 15개의 상한가 종목을 챙겨주셨는데요.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의 상한가 종목은 꼭 잡아주시는 셈이고 또 하루에 2~3개의 상한가를 잡아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뭐냐? 셀바이오 휴먼텍은 오늘 단 하루 동안 짚어주신 상한가 종목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장세 속에서도 강한 종목, 우리 대표님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래서 대표님의 또 다른 수식어 중 하나는 바로 찍상입니다. 찍으면 상한가 해서 찍상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대표님은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계신데요. 4월에 추가된 종목들까지 더해서 이제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만 해도 88종목입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라고 감탄만 하실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대표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광고도 사칭계도도 정말 많아서 필요하시죠? 저희가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또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QR코드 활용하셔서 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놓칠 수가 없겠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대표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내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부릉부릉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할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동안 차트의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트라고 하는 거는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는지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재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차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또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접하는 순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뉴스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러한 뉴스 때문에 우리의 판단 자체를 흐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자,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종목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요. 오늘 대음봉이 나왔어요. 하락하는 대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음봉이 나왔으니까 제가 입을 딱 닫아버리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주식을 움직이기 위한,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세력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고 혹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인데 자, 모다이노칩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모다이노칩이 지금 현재 매집이 잘 되어 있고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모다이노칩이요. 대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급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잘 보십시오. 3,750원이 넘어가면 시세 터지는 자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매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매집한다고 하는데 그거 올바른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놓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요. 20억이 간대요. 100%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내가 산 이후에 10억짜리 바로 20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5억까지 떨어졌다가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10억에 지금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이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수익을 취하겠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올바른 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는 매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요. 그럼 매집은 뭐예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기다릴 거야. 그게 7억, 6억, 5억, 4억,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거 견뎌가지고 이거 나 더블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겠지만 자, 효율적인 투자의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진입한 순간부터 수익이 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저 멘트에 녹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모다이노칩은 분명히 세력이 매집이 되어서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다? 3,750원이 넘어가야지 시세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3,750원이 넘어가 시세가 터진다. 여러분들 오늘 시초가 출발 가격이 어디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출발이요. 여러분들 시가가 3,740원입니다. 보시면. 오늘 최고가 자리예요. 오늘 시초가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왼쪽에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은 하단 부위에 보이면 차트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자, 노란색 박스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 갭 상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루 종일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오늘 가격을 어디를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다이노칩이 여러분들 오늘 시가 갭상승 출발이 얼마에 출발했냐? 1.63% 살짝 출발했어요.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3,750원의 가격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750원. 왜 이 가격이 중요할까요? 제가 설명드릴 때 비유해서 설명드린 게 어떤 설명드리냐? 비행기 이륙하는 걸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들 비행기가 세력이 이제 비행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채워놓죠. 그 다음에 승객들 타죠. 그리고 뭐 수화물도 더 타죠. 그 다음에 활주로 어레인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제 타면서 자 출발해. 그러면 이제 기장이 부응하고 출발해 가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행기가 준비가 돼 있죠. 종목이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매집이 일어납니다. 기름 넣죠. 승객도 태워야 되죠. 그리고 활주로 어레인지까지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다? 3,75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3,750원이 넘어가야지. 자, 이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했어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관제탑에서 자, 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관제탑에서 띠로로 연락이 옵니다. 야, 잠깐 지금 그 활주로 비워놔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출발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준비 자세만 딱 하고 있다가 관제탑에서 출발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시가가 3,740원 형성된 이유예요. 3,750원을 넘어갔다라면 이 아이는 관제탑에서 스탑 사인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륙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올라갈 힘과 내려갈 힘은 동일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3,750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아이가 장대 양봉이 올라왔다면 오늘 만약에 이 아이가 장대 양봉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양봉이 이렇게 올라갈 자리였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힘의 밸런스예요. 주가가 올라갈 힘과 주가가 떨어질 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다이노칩은 오늘 어떻게 보면 3,750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었던 부분이야. 그리고 진입할 포인트를 우리는 노려야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혹시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지 않고 우리 김지영 대표님 모다이노칩 오늘 간대. 그래서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6%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6%가 빠졌는데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다만 마이너스 6%에 대한 잠정 손실을 지금 견뎌야 되는 영역으로 진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손절 혹은 진입을 하신 분들, 손절하지 못하고 홀딩하신 분들한테 제가 또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매집이 되는데 매집 단가 자체가 3,300원 언더입니다. 3,300원 언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6%가 빠졌어요. 이 마이너스 6%는 누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세력이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종목을 주관하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주가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지고 시장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빠져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무너진 건 아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가격은 3,3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 시장에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뿐이지 왜 강한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주도주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력도 눈치 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유효한지 혹은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방송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다가 오늘 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으면은 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저는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솔직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설명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노란 톡방에 제가 언급드리는 가격까지 고려를 해보시고 들었다면 아마 모다이노칩을 오늘 진입하지 않고 또 오늘 설명 3,3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아직은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진 이 가격 자체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포인트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또 모다노 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리면은 또 서운하죠. 그래서 자, 제가 또 하나 더 얘기 싶은 게 뭐냐면 자, 저의 기준 자체는 항상 늘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기준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항상 일관되게 똑같이 설명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에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자, 화면 보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주무실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이른 시간이죠. 오늘 새벽 몇 시였냐면요. 새벽 3시 20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노란톡방 이야기예요. 새벽 3시 20분에 제가 뭐라고 적어드리냐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니아 52,800원을 넘어가면 긴 호흡으로 자, 52,800원을 넘어가면 긴 호흡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52,800원 넘어가면 세력 이륙 시작했다. 이제 홀딩에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시세가 터지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다노 칩 3,750원 넘어야지 시세가 터진다 그랬죠.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냥 이 종목을 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할 때 있어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마음만 있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러면 정말 더 좋죠. 싸게 사서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어요. 5억짜리가 10억이 됐습니다. 10억이 됐는데 10억에 샀어요. 왜 사요? 이거 20억 갈 거거든. 그러니까 10억에 사서 비싸게 사서 5억에 사는 게 아니라 10억에 사서 20억에 팔면은 수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입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걸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 하나 샀는데 자, 주택단지에 정말 허름한 그러한 구간이야. 그러한 지역이야. 그런데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헐어버리고 거기다 건물 하나 딱 꼬마 빌딩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다가 어떤 회사를 입점시켜요. 그럼 이거 하나의 엑시트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집이지만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포장을 세력들이 잘 해가지고 실제로 그 회사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성장성을 갖고는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한 아이들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MSC를 톡톡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해요. 그리고 주가를 딱 부양시킵니다. 건물을 이쁘게 올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팍팍 올라가죠. 그럼 그래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던 어제 언급드렸던 종목 모다이더 칩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넘어가야 돼요. 스레스홀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트리거 포인트예요. 이 임계치를 넘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영역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보시면요. 제가 52,800원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드려요. 52,800원에 대해서 넘어가면 시세가 터지니까 긴 호흡으로 보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 오늘 마이너스 2% 대운봉 터졌습니다. 대운봉. 코스닥 시장 대운봉 터졌어요. 대운봉. 주가가 2.2% 넘게 빠지는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바이오니아 7.62%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바이오니아 오늘 주가를 분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52,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2,800원. 52,800원 가격에다 제가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2,800원. 자, 어떻습니까? 이 주가 자체가 올라와서 52,800원을 터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자,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3,740원이에요. 보시면 3,740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3,750원 위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힘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건요, 세력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매매하다면 착각을 합니다. 나의 평균 단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나의 평균 단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세력가예요. 세력의 평균 단가가 얼마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력도 손절합니다,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100%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세력도 손절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세력도 손절하는 시점인데 본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 지금 손실권인데 나는 존버할 거야. 이래서 수익 날 수 있냐? 수익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 세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현재 주가를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지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방송국 PD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었던 거 혹시 어떻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PD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방송 방금 시작하기 직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말씀인즉슨 이익률이 감소했다. 매출은 증가했으나 이익률은 감소해서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미국장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왠지 알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건요. 주가가 가장 선반영을 합니다. 실적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실적 발표한 날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한국 날짜로 생각한다면은 오늘 새벽이었으니까 4월 20일 새벽에 자, 실적 발표가 딱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그 실적이 딱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23년 1월 1일부터 그죠? 1사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매일 차량을 생산하고 오더에 대해서 발주 물량에 대해서 생산하고 그걸 다시 판매하고 그래서 이익이 집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레포트가 나오는 시점이 오늘 새벽이었던 것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3월달 이미 실적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보가 과연 오늘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 시장에 오픈되지 않고 정말 1급 비밀로서 오픈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일론 머스크. 네, 저도 아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회사의 대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실적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생산 발주량 일일이 체크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하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 테슬라 가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스페이스X 갔다가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또 테슬라 갖고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냥 결과치만 보고서 저 사람 부자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여유 있게 산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요. 24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1년 365일.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대기업 회장님들, 총수들 일정들 보면 수행 비서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체력.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아요. 바쁘게. 그래서 그 위치에 있고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또 이상한 데서 했군요. 자, 중요한 건 이렇듯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적 발표,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결과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나오는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회사라고 하는 건요, 매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핵심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왜 일론 머스크를 얘기했습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실시간으로 이 부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다시 사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테슬라 주가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요. 작년 하반기에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떨어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재작년이죠. 2021년 최고점 414달러가 찍혀져 있습니다. 12월 달 414달러였어요. 414달러에서 주가가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락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101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됐더니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자, 테슬라의 주가가요 1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월 달에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00달러를 초과합니다. 여기서 가뿐하게 100% 상승률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100%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200달러에서 멈췄을까? 수평선 하나를 딱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평선. 자,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려다가 훅 깹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과거의 지지와 미래의 저항의 상관성. 과거의 저항과 미래의 지지에 대한 상관성을 얘기 드리죠. 자, 이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당시에 자,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2023년을 딱 기준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가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격. 절대 가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2023년을 딱 기준으로 했었을 때 주가가 400달러 위에서 놀 때, 300달러 위에서 놀 때는 아래 220달러대가 이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해줬냐? 바로 지지라인의 역할을 해줬어요. 지지라인. 이때는 이게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지지. 그런데 2023년 딱 지나가죠. 그럼 이 자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100% 상승하고 200달러 살짝 넘어가면서 거기가 최고점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서 과연 더 얘가 과거 100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마켓쉐어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기술력 독보적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과거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 부분이 있죠. 이때 피크 보시면은 최고가 어디였습니까? 이때지 않습니까? 언제죠? 2021년. 그죠? 2021년 11월 달에 414달러가 최고치였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자, 50달러도 안 한 아이가 2020년도에요. 50달러도 안 하던 아이가 400달러까지 거의 10배 터집니다. 1000%가 터졌어요. 자, 1000%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근데 여기에다 시너지 효과가 있었죠. 실적이라고 하는 시너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주가 이제 170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0달러 위 때는요. 이제 안정권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테슬라는요. 과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쵸? 우리가 IT 버블이라고 하죠.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혹은 제약 바이오 섹터 잘 아실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아이가 아니고 이제 테슬라는 완벽하게 제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찍어서 파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안정적인 회사, 제조업 회사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요. 100달러를 하회하면서 지난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가는 물론 조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기는 이제 적정한 이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가 빠져봤자 빠질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대단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이 아이는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서 이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지는 폭이 크지 않죠. 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미 여러분들 고가 자체가 2월 달입니다. 2월 16일경이죠. 2월 15일경. 최고가에 해당되는 포인트 얼마였을까요? 217.65달러예요. 이미 이때 217달러라고 하는 최고가를 찍고서 이미 주가 자체가 170달러대까지 조정을 보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실적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죠?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선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조정하는 구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이익이 또 기대치보다도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올라가 봐야 200달러예요.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과거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움직이는 일은 없다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근거로 어떤 걸 제시해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움직임까지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왼쪽에 보이는 차트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고점에 다 다다랐다고 말씀드려요. 코스피 지수로 따진다면 260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2607포인트 정도가 아마 최고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563포인트인데요. 자, 이번 달 고가가 2582포인트예요. 조금 마진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 마진폭이 크지 않다.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존버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과거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차트 우리 과거 팍스경제TV 제가 방송했던 시간대에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왜 시장이 앞으로 향후 5년간은요. 지루한 박스장이 횡보가 될 것이다. 제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또 지금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상세한 리뷰가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팍스TV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녹화 방송 꼭 챙겨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 안에서 나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구나에 대해서 좀 큰 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에는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텐데요. 보유 종목과 비중, 매수가를 남겨주시면은 매매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 실시간으로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종목, 비중, 그다음에 사연을 함께 올려주시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볼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강의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쌀쌀하든 미지근하든 혹 따뜻하든 상관없이 즉 시장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시장의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우리 대표님은 그 속에서도 강한 종목 또 상한가 종목만을 선별해주고 계십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녹아있는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선별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쌍음봉이 나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로 직행한 셀바이오 휴먼텍 절대 놓치지 않고 또 공략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엔 15개의 상한가 종목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대표님의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88개가 됐습니다. 100개 곧 채워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도 대표님의 상한가 열차 빠르게 탑승하셔야겠죠.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직접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종현님께서 문의 주신 유틸렉스 매수가는 5,686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목 5.13% 급락해 종가 5,180
원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틸렉스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자, 유틸렉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틸렉스 지금 차트를 쫙 길게 봐봤어요. 2022년 6월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모양을 딱 놓고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데 선들이 좀 보일 거예요. 선들이요. 선들이 어떤 선이 보일까요? 자, 여기 위에 선이 하나 보이고요. 긴 선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선이 있고요. 여기도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네, 뭐라고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자, 평균값이 움직이는데 그걸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가 자,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현재 손실인 분이 많은지 혹은 수익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도구예요. 주가 보면요.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481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아래가 241 이동평균선, 그 아래 121 이동평균선, 그 아래 61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거꾸로 있어요. 차례대로 자, 480, 240, 120, 60, 20, 15 이렇게 그리고 주가까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있죠. 이러한 종목을 무슨 종목? 역배열 종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역배열 종목은요.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이 싼 것 같죠? 왜?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짜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원 했다고 가정합시다. 반토막이 났어요. 싸죠? 10만 원에 비해서 5만 원은 싸죠?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되는데 샀더니 이게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바로 이러한 역배열 종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내가 산 가격에 있어서 어디를 손절 라인을 잡을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심리적 우위에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손절 없이 계속 들고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저점 땅굴 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손절 라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틸렉스는 지금 실질적으로 딱 놓고 보면 주가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물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해보려고 도전했었죠. 그 다음 상승해보려고 도전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질이 쫙 빠지죠. 이 종목은 죽었다 살았다. 죽은 종목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이 종목 회사 쓰레기 회사일 겁니다. 자, 제가 재무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죠. 물건을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있어야 돼요. 매출이. 자,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파는 게 이익이 나야 되죠. 적자가 아니고. 그죠?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이 회사의 영업이익 상태예요. 자, 유틸렉스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관심도 없고요. 여하튼 간에 무엇을 사고 파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튼 4년 최근 이 상황만 보자면 최근 4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9년이 어디가 사라졌지? 잠깐 거래 정지가 됐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 최근 4개년을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불이 열심히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불도요.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무슨 상황이에요? 얘 자본 잠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요. 언제 작년 3, 4분기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이거 어떤 일을 벌었을까요? 일반 이 회사에 관련했던 사람들이요. 저 구간 때 가격 상승했던 영역 있죠? 작년 몇 월 달이었을까요? 작년 8월이네요. 작년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11월 달 되면서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서 이 회사 관계자들은요. 자기네들 물량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얘 조만간에 감자
감자탕을 한번 말아 드시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본 잠식에 대해서 시장에 퇴출되는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감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 내 돈이 감자 비율만큼 그냥 사라져버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상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 상폐 요건에 벗어났나 봐요. 3월달 상폐 이게 보고서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12월 달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걸릴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지금 봐야 되겠지만은 그 감사 보고서 나왔고 적정으로 나왔다 하면은 일단 올해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얘는 앞으로 뭐 유상증자 됐든 간에 혹은 감자 됐든 간에 일단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5,680원인데 다행히 매수가가 5,600원대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건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앞에 저점이 깨지면은 얘는 과감하게 4,786원이 지난 3월 18일 최저점인데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상증자한 이후에 가치가 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아래로 하단으로 내려갖고 메이저가 작업해갖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이에 유증을 참여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자 아프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별로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회사도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밥벌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785원이 깨지면 손절하심으로써 좀 손실을 좀 안고 가더라도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정리하는 대신 우리 대표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로 그 손실을 하나하나씩 메꿔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도 이렇게 대표님의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어요. 내 종목의 차트 상태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채널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빠르게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4시 50분이 지나면 비밀번호 생성되고 노란톡방 입장문 굳게 닫혀버리니까요. 방송 시간 내에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우리 대표님의 공략 종목들로 수익의 꽃을 활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고민도 만나봐야겠죠? 브렌다님께서 남겨주신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는 81,731원이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답변 우리 대표님과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 최근에 많이 주가 상승을 했어요. 작년 저점 대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주가 자체가 거의 뭐 1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6배입니까? 그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차트를 하나 더 띄워볼게요. 자, 이거 에코프로라고 하는 차트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화두가 됐었던 에코프로죠. 자, 에코프로 82만 원 찍었었을 때 제가 4월 11일 날 말씀드리죠. 80만 원이 최고점이다. 얘는 우리는 이제 39만 원에서 매수 대기하고 있자. 에코프로 지금도 매수를 갖고 있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보 마그네틱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두고 싶어요.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로 주가 보시면요. 상승 자체가 자, 고점 자체가 3월 22일 날 96,000원을 찍고 갑니다. 자, 96,200원을 찍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최대 거래량이 언제 터졌냐면 3월 22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요. 최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대단히 관심 갖고 보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추가 상승 열려고 가는 그러면서 거래량을 줄여가지만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을 때는 그 자리가 시장의 최고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대보 마그네틱스 여러분들 지난 3월 22일 날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근데 여러분들 힌트가 또 이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차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보 마그네틱이 어떤 회사인지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의사 판단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 객관적이지 못하는데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오로지 차트 하나만을 가지고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대보마켓을 놓고 보면은 보세요. 이날 작년 11월 달에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진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렇죠?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한 3일 정도 롤링을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이어져서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언제 올라옵니까? 자, 주가가 떨어지고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난 다음에 고점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자, 지난 3월 22일 최고점,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최고점,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자,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최고점이 형성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반대로 생각한다면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최저 가격이야. 그럼 그 자리가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항상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보마켓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번 그 3월 달에 고점 만든 자리가 최고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 주가와 현재 이동평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열어볼 수는 있어요. 네, 열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어떤 추세다? 상승 추세가 아닌 하방 추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이 형성된 걸 보세요. 이 고점이 최고점 하이어 하이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고점들은 보시면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듭니다. 로우 하이 포인트.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구간은 저점 자체가 로우 포인트를 만들고 있어요. 저점도 또한 낮춰가고 있죠. 보이실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추세가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다만 왜 이게 지그재그로 가고 있느냐. 메이저가 물량을 한 방에 쏟아버린 게 아니라 올리면서 물량을 던져주고 다시 팔고 내려오고 다시 올려주시고 위에서 또 팔고 내려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대보마그네티스 이제 10만 원, 15만 원 간다고. 또 주변에서 누군가 얘기했겠죠. 대보마그네티스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갈 때 이 회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신규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떻다? 매출 좋아지고 순이익도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엄연히 말하면 대보마그네티스는 매도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 5거래일 전에 저점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 라인에 대한 지지가 하나 있죠. 근데 여기도 강력하기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음봉이 떨어지는 포인트에 있어서 거래량이 80% 치웠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로 놓고 본다면은 단기로 지난 4월 13일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가 72,200원이네요. 72,200원이 깨졌었을 때는 일단 좀 대피할 필요가 있다. 근데 72,2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좀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는 이 종목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다 추세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 추세선이 하락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넘어갈 때 상승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놓고서 이 추세선 안에 있으면은 매도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 이 추세선을 넘어가야지 그제서야 매수가 가능하다. 그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 시간이 또 한계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도중에 하지 못한 이야기는 하단 노란 톡방에 있으니까요. 바로 우측 하단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 함께하시면서 수익 나는 하루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